남자 연하, 남자 김연아 선수로 불리는 차준환 선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하고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림픽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 피겨 스케이팅 관련해서 관심을 끌만한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먼저 그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막 경기가 끝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았고요.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무대이고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오석 코치님이랑 훈련할 때는 점프 같은 거 훈련할 때는 저도 뭐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준환 선수 이제 앞으로 평창을 빛낼 우리 꿈나무입니다. 근데 저 하재근 평론가 예. 대역전극 27점 차였어요. 예, 이게 정말 차준환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정말 박수를 칠 일이고,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역전을 당한 이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땅을 칠 일인데, 이준영 선수가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겨 꿈나무였다가 예. 교통사고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가 절치부심의 세월을 겪어가지고 이제 기량을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남자 싱글 피겨에 출전 티켓이 한 장인데 예. 그 한 장을 따온 사람이 이준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이준영 선수가 국제 대회에 나가 성적을 잘 올려가지고 한 장을 따왔는데 국내 대회에서 그만 막판에 역전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차준환 선수가 그 한 장 티켓을 가져가게 된 것이고,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막판에 컨디션 난조가 온 것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좀 이렇게 좀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때는 좀 점수가 뒤졌다가 3차 때 정말 강심장이라서 그랬는지 너무나도 완벽한, 감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 연기를 펼쳐서 보기 드문 대역전극이 나왔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차준환 선수의 남자 연하라는 이름을 좀 달아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차 선수 보면서 우리 김연아 선수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닮아서가 아닙니다. 기술 같은 게 표현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 연하라는 별명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코치죠. 브라이언 오서가 두 사람의 코치를 맡았습니다.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사실 예. 오석 코치 하면요.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2010년까지 밴쿠버 올림픽까지 김연아 코치가 됐었고요. 그렇죠. 2년 전부터 차준환 선수의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코치 표현력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남자 연하라는 별명을 지금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브라이언 오서가 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저 김연아 선수 오른쪽에 앉아서 당시 금메달을 같이 포옹했던 모습도 여러분들 생생할 텐데, 오석 코치도 2년 전에 차준환 선수 봤을 때 김연아 선수 떠올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차준환 선수 봤을 때 마치 김연아 선수 어린 시절처럼 어떠한 스타일도 금방금방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더라.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 친구가 기본이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세기만 잘 다듬어 준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석 코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선수나 지도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를 지도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의 커리어를 더 올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만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준환 선수가 이번에 평창도 평창이지만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정도 가서 뭔가 일을 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예, 평호가님, 지금 오석 코치의 가장 강점이죠. 이제 표현력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다음 올림픽을 노리겠지만 저희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혹시 차 선수가 대이변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차준환 선수의 이번 평창 목표는 잘해야 탑10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0위 정도 하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남자들은 굉장히 힘있게 막 4바퀴씩 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남자가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 체력적으로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17살 나이에 그 정도 나이대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는 경험을 쌓고 4년 후 베이징 올림픽 때 21살이 되니까 그때 좀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차준환 선수가 CF 모델을 했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연기에 뛰어날 것이다,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의외로 성격이 좀 이렇게 이 뭐 숫기가 좀 없는 성격인가 봅니다. 예. 그래서 표현력이 살짝 떨어졌었는데 오석 코치가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당히 표현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성도 있고 아마 성적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빙상계의 기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탑 10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 사실 김연아 선수랑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너무너무 연습벌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크닉도 좋지만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경기 전에 굉장히 수십 번 음악을 또 듣고 이런 그 부분도 이제 연습벌레이긴 하지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초코파이 속에 그 아주 깜찍했던 그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이제 차준환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딴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니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도 이제 김연아 선수랑 비슷하고요.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확 튀어오른 선수거든요. 하다 보니까 외모도 워낙 좋고 체격 조건이 좋아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준환 선수도 뭐 얼굴 크기, 팔다리, 뭐 길이 이런 것들이 표현에 굉장히 적합한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홈그라운드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 옆에 또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던 오석 코치가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차준환 선수가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이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 차준환 선수 측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 자체가 징크스를 좀 많이 안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대회하기 전에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노래를 되게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뭐 하나의 과정이고 특별하게 집착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스케이터들의 꿈이 조금 클린 연기를 하는 게 보통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준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내에서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거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게 준환이의 목표.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차 선수는 특별한 징크스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왜 여자 싱글 선수들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도 파란 옷을 네. 입었었잖아요. 이게 징크스가 뭐 종목마다 징크스가 항상 있는데 피겨는 징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란색을 입어야지만이 이제 금메달 딴다는 거고 또 그때 징크스가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올림픽은 1등 못 한다라고 또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 징크스를 깼죠. 1등을 하고 올림픽 가서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다시 1등을 또 했습니다. 아마 이 징크스라는 건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연습하고 실력이 출중하면 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습을 통해서 그런 징크스도 깨고 아마 차준환 선수도 뭐 징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깨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오랜만에 저 피겨 하는 모습 보니까 화면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 차준환 선수가 남자 김연아를 꿈꾼다면 징크스도 좀 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신기한 게 네. 피겨만 몰두해서 이제 좀 곰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쉴 때도 피겨 영상 많이 많이 참고하고 기존에 자기 했던 영상들도 많이 보고 노래도 자기가 연기하는 곡을 사실 뭐 하루에 100곡을 듣는다고 하면 70곡 이상을 자기 노래를 좀 듣는 스타일이어서 네 사실 뭐 다른 관심사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파군요, 차준환 예. 선수가. 근데 김연아 선수와는 뭐 물론 뭐 아이스링크에서 많이 만났겠습니다. 2011년에 예능 프로에서 인연을 좀 맺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피겨 예능을 했었는데 아. 거기에 피겨 꿈나무로 등장을 해서 연예인하고 같이 그때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었고 예. 그때 굉장히 연예인 이상 가는 말하자면 귀여운 어떤 꼭 뭐라고 표현할 꽃미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어렸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 귀여운 외모로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외모가 중요합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외모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좌우해서 팬덤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선수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에서 사실 김연아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예. 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우아한 연기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차준환 선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실력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얼굴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예. 평창을 준비하고 있는 남자 김연아 차준환 선수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홍종선 기자, 하재근 평론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된 것이고 이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막판에 컨디션 난조가 온 것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좀 이렇게 좀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는데 차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때는 좀 점수가 뒤졌다가 3차 때 정말 강심장이라서 그랬는지 너무나도 완벽한 감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 연기를 펼쳐서 보기 드문 대역전극이 나왔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차준환 선수의 남자 연하라는 이름을 좀 달아봤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차 선수 보면서 아, 우리 김연아 선수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닮아서가 아닙니다. 기술 같은 게 표현하는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 연하라는 별명을 지금 붙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코치죠. 브라이언 오서가 두 사람의 코치를 맡았습니다. 예.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사실 예. 오석 코치하면요.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2010년까지 밴쿠버 올림픽까지 김연아 코치가 됐었고요. 그렇죠. 2년 전부터 차준환 선수의 지금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코치 표현력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남자 연하라는 별명을 지금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브라이언 오서가 저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저 김연아 선수 오른쪽에 앉아서 당시 금메달을 같이 포옹했던 모습도 여러분들 생생할 텐데 오석 코치도 2년 전에 차준환 선수 봤을 때 김연아 선수 떠올렸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차준환 선수 봤을 때 마치 김연아 선수 어린 시절처럼 어떠한 스타일도 금방금방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더라.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 친구가 기본이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세기만 잘 다듬어 준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오석 코치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선수나 지도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를 지도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나의 커리어를 더 올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만 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준환 선수가 이번에 평창도 평창이지만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정도 가서 뭔가 일을 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오석 코치의 가장 강점이죠. 이제 표현력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뭐 말씀하셨듯이 다음 올림픽을 노리겠지만 저희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혹시 차 선수가 대이변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런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차준환 선수의 이번 평창 목표는 잘해야 탑10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0위 정도 하면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남자들은 굉장히 힘있게 막 4바퀴씩 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통 남자가 20살, 21살 정도 됐을 때 체력적으로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17살 나이에 그 정도 나이대 선수들하고 경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는 경험을 쌓고 4년 후 베이징 올림픽 때 21살이 되니까 그때 좀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발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차준환 선수가 CF 모델을 했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연기에 뛰어날 것이다.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성격이 좀 이렇게 뭐 숫기가 좀 없는 성격인가 봅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스타일이긴 한데 진짜 뭐 하나의 과정이고 특별하게 집착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스케이터들의 꿈이 조금 클린 연기를 하는 게 보통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내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거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게 준환이의 목표.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차 선수는 특별한 징크스는 없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왜 여자 싱글 선수들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도 파란 옷을 네. 입었었잖아요. 이게 징크스가 뭐 종목마다 징크스가 항상 있는데 피겨는 징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파란색을 입어야지만이 이제 금메달을 딴다는 거고 또 그때 징크스가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올림픽은 1등 못 한다라고 또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 징크스를 깼죠.
1등을 하고 올림픽 가서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다시 1등을 또 했습니다. 아마 이 징크스라는 건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연습하고 실력이 출중하면 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습을 통해서 그런 징크스도 깨고 아마 차준환 선수도 뭐 징크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깨서 좋은 성적 거두길 좀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오랜만에 저 피겨하는 모습 보니까 화면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이 차준환 선수가 남자 김연아를 꿈꾼다면 징크스도 좀 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신기한 게 네. 피겨만 몰두해서 이제 좀 곰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쉴 때도 피겨 영상 많이 참고하고 살짝 떨어졌었는데 오석 코치가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상당히 표현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성도 있고 아마 성적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빙상계의 기대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탑10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 사실 김연아 선수랑 공통점이 많아요. 일단 너무너무 연습벌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크닉도 좋지만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경기 전에 굉장히 수십 번 음악을 또 듣고 이런 그 부분도 이제 연습벌레이긴 하지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초코파이 속에 그 아주 깜찍했던 그 남자아이, 그 남자아이가 바로 이제 차준환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딴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니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도 이제 김연아 선수랑 비슷하고요.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국제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확 튀어오른 선수거든요. 하다 보니까 외모도 워낙 좋고 체격 조건이 좋아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준환 선수도 뭐 얼굴 크기, 팔다리, 뭐 길이 이런 것들이 표현에 굉장히 적합한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홈그라운드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 옆에 또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던 오석 코치가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차준환 선수가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이제 돌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 차준환 선수 측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본인 자체가 징크스를 좀 많이 안 만드는 스타일이어서 대회 하기 전에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노래를 되게 많이 남자 연하, 남자 김연아 선수로 불리는 차준환 선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하고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림픽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자 피겨 스케이팅 관련해서 관심을 끌만한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차준환 선수가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먼저 그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막 경기가 끝났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았고요.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무대이고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오석 코치님이랑 훈련할 때는 점프 같은 거 훈련할 때는 저도 뭐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준환 선수 이제 앞으로 평창을 빛낼 우리 꿈나무입니다. 근데 저 하재근 평론가 예. 대역전극 27점 차였어요. 예, 이게 정말 차준환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정말 박수를 칠 일이고, 근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역전을 당한 이준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땅을 칠 일인데, 이준영 선수가 상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겨 꿈나무였다가 예. 교통사고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가 절치부심의 세월을 겪어가지고 이제 기량을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남자 싱글 피겨에 출전 티켓이 한 장인데 예. 그 한 장을 따온 사람이 이준영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이준영 선수가 국제 대회에 나가 성적을 잘 올려가지고 한 장을 따왔는데 국내 대회에서 그만 막판에 역전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차준환 선수가 그 한 장 티켓을 가져가게 됩니다.